이 이야기는 내가 대학 시절에 겪었던 끔찍한 경험에 관한 것이다. 그때 나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 있는 한 캠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캠프장은 평소에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단체 손님들로 붐비지만 여름방학 때가 되면 가족 단위 손님들로 바뀌며 꽤나 한산해지곤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캠프장의 관리실에서 자정까지 근무를 하고 있었다. 그날따라 손님들이 거의 없어 휴식 시간이 좀 여유로웠다. 무더운 여름 밤이었고 캠프장 주변으로는 아무도 살지 않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밤이 되면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에 휩싸이곤 했다.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관리실에 오래된 무선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벨 소리가 저녁의 전적을 깨면 해 심장을 쿵쿵 울렸다. 통화 버튼을 눌렀지만 반대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장난 전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전화를 끊고 다시 업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잠시 전화를 받으러 관리실을 비운 사이 이번에는 관리실 문이 쾅쾅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서둘러 그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두드림 소리는 여전히 끊이지 않았고 나는 두려움에 떨며 문 쪽으로 다가가 문 손잡이를 조심스럽게 돌렸다. 문을 열자 나를 맞이한 것은 찬바람 한 줄기와 아무것도 없는 어둠뿐이었다.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서둘러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관리실의 불을 모두 켜고 텔레비전을 켜놓았다. 뭔가 기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번에는 TV 화면이 갑자기 꺼지고 그린 화면 위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떠올랐다. 처음에는 화면의 고장인 줄 알았지만 그 형체가 점점 더 명확히 보이기 시작했다. 그것은 무언가 덩치 큰 동물의 모습 같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이 내 발로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했다. 순간 또다시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다. 나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공포에 질려 있었다. 그때 형체는 깜빡이는 화면 속에서 나를 천천히 돌려 나를 쳐다보았다. 알 수 없는 그 존재의 눈빛에 마치 내가 스크린 너머로 빨려 들어갈 것만 같았다. 나는 곧바로 텔레비전의 전원 버튼을 켰다. 하지만 여전히 그 형체가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른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왔을 때는 모든 모두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이상한 현상은 전부 사라져 있었다. 그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듯했지만 나도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기대하고 싶지 않았다. 그 후로 나는 그 캠프장에서 일하는 동안 항상 빛이 충분한 곳에 머무르고 있고 혼자서 관리실에 늦게까지 남지 않으려고 했다. 몇 년 후 그 캠프장은 다른 사업으로 사용되기 위해 철거되었다고 들렸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목격한 것은 대한수수께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내 기억 속에 남아있다. 때때로 그 끔찍한 형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잠을 청하곤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시 전화벨이 울린다면 이번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이다. 두 번째 이야기의 이름은 민수.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로 이사왔다. 회사에서 가까운 곳이었고 비교적 저렴한 월세 때문에 선택하게 되었다. 이사 첫날 아파트는 매우 조용하고 깨끗해 보였다. 하지만 밤이 되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첫밤 나는 침대에 누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새벽 2시쯤 이상한 소리에 눈을 떴다. 화장실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아, 물을 잠그지 않고 잤나 보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무심코 일어났다. 하지만 화장실에 도착했을 때 놀라 가슴을 억누를 수 없었다. 모든 수도꼭지는 단단히 잠겨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물이 흐르는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나는 찜찜한 기분으로 다시 침대로 돌아갔고 그날 밤 이후로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몇 번이고 수도꼭지를 점검했지만 언제나 제대로 잠겨 있었다. 그 소리는 마치 내 귀에만 들리는 듯했다. 다음 주가 되었고 회사 일 때문에 늦게 퇴근하던 어느 날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기묘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것은 썩은 물 냄새였고 고약할 정도로 강렬했다. 냄새의 근원을 찾기 위해 아파트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어떠한 원인도 찾아낼 수 없었다. 환기를 시키고 향초를 피우며 겨우 냄새를 없앨 수 있었다. 그리고 며칠 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을 때 누군가 거실을 걷는 발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집에는 나 혼자 있을 터였지만 분명히 누군가가 천천히 걸으며 바닥을 긁고 있었다. 나는 두려움에 휩싸여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다음날 아침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반복되는 이 기이한 사건들에 대해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다. 나만 이상한 건가? 라는 제목의 글은 곧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저주받은 집에서 일하는 것 아니냐, 영혼이 떠도는 곳이니 점검을 받아보라 는 등의 댓글이 달렸지만 별다른 해답을 얻을 수는 없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끊이지 않았다. 거울을 보면 누군가 내 뒤에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조명이 스스로 깜빡이기도 했다. 무작위로 울리는 초인종 소리와 누군가 초인종을 누른 흔적이 없다는 것 더욱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었고 나는 마침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한 노령의 무속인이 내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녀는 집을 둘러보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 곳에는 오래된 영혼이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이사 오기 전 이 집에서 큰 불행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면서 내게 집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기도를 올렸다. 나중에 들은 바에 따르면 이 아파트에서 몇 대 정끔찍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거주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고 그 원인은 여전히 미제로 남아 있었다고 한다.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었다. 빠르게 짐을 싸서 그곳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이사를 한 이후로 이상한 소리나 냄새, 발자국 소리는 모두 사라졌다. 하지만 아직도 가끔 그 아파트에서의 일을 떠올리면 등골이 오싹해진다. 그곳에서 겪었던 일들은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 떠돌아다니는 영혼의 장난이었을까? 그것은 아마 끝내 알 수 없는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한 곳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썰이 공유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오마주 아파트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버전이 존재하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서울 내각에 위치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신축 아파트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곳은 80년대 말에 지어진 곳으로 외관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아파트 단지에 얽힌 소문이 여러 개 돌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201호 괴담이었습니다. 아파트의 201호는 오랫동안 비어있었고 얼마 전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새로 입주한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그는 외부와 거의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의 등장 이후로 이상한 일들이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밤마다 복도에서는 정체불명의 발소리가 들렸고 엘리베이터는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층에 멈춰있곤 했습니다. 주민들은 이 모든 것이 201호 때문이라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은 정기점검을 위해 가구를 방문하던 중 201호에 들르게 되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든 직원은 마스터키를 사용해 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밀려오는 곰팡이 냄새와 함께 어둠 속에 빠져드는 201호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거대한 검은 천이 씌워진 무언가가 놓여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천을 고치자 그 아래에는 낡은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아노의 건반에는 검은 물체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그것은 마치 말라붙은 핏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피아노 위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음들이 울려 퍼지며 직원은 놀라고 말했습니다. 두려움을 느낀 그는 서둘러 방을 빠져나와 문을 닫고 내려왔습니다. 그 뒤로도 201호에서 이상한 소음이 계속 들렸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새벽 시간에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겁에 질린 주민들은 계속해서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지만 어떤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여름밤 아파트에 사는 10대의 소년 몇 명이 용기를 내서 201호에 몰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곧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그 결정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피아노가 다시 한번 울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열려있는 방 안쪽에는 의문의 사진들이 벽에 빼곡히 붙어 있었고 사진 속 인물들은 하나같이 두려움에 질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던 중 소년들 중 한 명이 뒤에서 무언가가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자 방의 한 구석에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남자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 입주한 중년 남성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처참히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년도 그 공포에 질려 방을 뛰쳐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 후 그들과 같은 또래의 청소년들이 아파트에서 실종되는 사건이 벌어졌고 201호의 사건은 경찰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201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고 그곳에서 발견된 것은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그 중년 남성은 오래전 이 아파트에서 사라졌던 또 다른 세입자의 가족이었으며 그는 이곳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가족의 환영을 음침한 의식으로 불러들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201호의 피아노 소리는 그가 자신의 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에 빠져 만들어낸 것이었고 그것은 꼭 비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 201호는 다시 비워졌고 아파트 단지 자체도 얼마 안 있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여파는 시간이 지나도 주민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고 밤이 되면 여전히 2층 엘리베이터에서 들리는 발소리와 미세한 피아노 소리가 이어졌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이 아파트의 이야기는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소름 돋는 공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